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농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유통업종에 있는 이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은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정성 면을 따지면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가의 흐름은 그 생각만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수의 흐름과 크게 봤을 때는 연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유통업계의 어떤 공룡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롯데쇼핑이 호텔, 그리고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 여러 개가 합쳐진 거에 반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역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트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어쨌든 유통 쪽에서는 롯데와 이 신세계 쪽 이쪽이 굉장히 그 라이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영향이 없어요. 뭐 마트를 비롯해서 뭐 호텔이라든지 또 뭐 식음료 관련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팽창력, 어떤 폭발력이랄까요? 그런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그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베트남 진출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키고 돌파해 보려는 그런 그 의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국내에서는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편의점 쪽에도 진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분야에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마트의 어떤 그런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마트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수익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정체되고 조금 그 하향되는 그런 흐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 매출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향후에 어떤 그 확실한 또 돌파구가 마련된다면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정도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향후에는 이 안정적인 어떤 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주가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지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죠. 예, 이병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죠. 국민연금, 그리고 뭐 정영진 부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세계 그룹이죠. 역시 보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계속해서 폭발력 있게 늘어나기 좀 힘듭니다. 수익은 아무래도 좀 정체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사실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활로를 찾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기에는 과거처럼 뭐 그런 흐름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업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죠.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역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사실 유통업계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 계속해서 갈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올 만한 흐름은 아니죠. 유통업은 2007년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도 보면은 2015년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그나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마트는 최근 지수 흐름과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2016년, 17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길게 보면은 지수의 흐름대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은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뭐 엄청나게 그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수급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그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또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 다만 지수가 기본은 돼야겠죠. 그 정도 접근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흐름이,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갑자기 확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목의 흐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통업은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소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기전자, 화학, 뭐 철강, 금속 이런 쪽에 어떤 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있는데,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이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외되어 있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가격 메리트가 지금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정말 더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 좀 소폭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또 뭐 최근에 중국이나 이런 쪽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좀 유통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마트라는 이 종목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흐름,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 관망하시다가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고 확실한 추세 상승기가 아니면은 당분간 관망을 하셨다가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